흥겨운 리듬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가 녹아있는 난타 퍼포먼스. 공연장 위에 선 배우들이 서로의 표현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만큼 관객들도 난타 공연에 빠져들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난타의 핵심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힘찬 두드림 소리. 공연의 본질인 이 신명나는 소리가 절대 빠질 수 없겠죠.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갈 듯 강한 쾌감이 느껴지는 난타 퍼포먼스. 냄비부터 프라이팬, 도마, 칼까지 부엌에 있을 법한 웬만한 도구는 모두 난타 공연의 악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도구들이라도 악기로 사용하기 위해선 소재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는 뭐 화장지나 이런 종이를 좀 단순히 사물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보단 깊고 선명한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림통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주방용품은 연주를 위한 사물이 아니다 보니 반복된 힘을 가하다 보면 변형이 생기게 마련이죠. 꽹과리랑 그래도 비슷해. 이를 위해 미리 악기를 변형시켜 일정한 소리가 나도록 만들거나 재질을 고려해 악기의 조합을 맞추는 등 매번 새로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관객들 눈에 너무 거슬리지 않게. 난타의 악기는 기본적으로 사물놀이에 등장하는 악기들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꽹과리는 냄비나 뚜껑, 장구는 생수통, 북은 플라스틱 물통, 그리고 징은 넓적한 녹그릇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지금의 이 악기 모두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사물놀이 악기와 가장 유사한 소리가 나는 소재가 선택된 겁니다. 이들이 모여 연주되는 순간 마치 사물놀이를 듣는 것과 같은 흥겨움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유레카! 스탠드에서 자외선이 나온다? 수상한 기계의 정체는 바로 자외선 측정기. 그 수치가 168. 이 정도면 꽤 높은 수치라는데 이번엔 그 옆에 다른 스탠드에도 측정기를 대보자. 자외선 수치가 21. 먼저 측정한 스탠드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 자외선 수치가 8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 요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바가 안 쓰여져 있는 일반 형광등 노출돼 있죠. 우리가 조명을 켰을 때 자외선이 상당히 많이 방출되거든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저희 요 제품에는 카바가 있죠. 그 비밀은 바로 커버.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요 눈부심 방지 커버가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70~80% 이상 걸러주거든요. 요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자가 개발했다는 특수 렌즈 커버. 특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쓴 이유가 있다는데 예, 자외선은 아무래도 사람 인체에도 좋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쏘이면은
이 눈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차단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눈부심 방지 기능도 있다는 특수렌즈.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원료에 있다는데 이 원료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확산 PC 재질인데요. 이 원료로 사출을 찍어서 렌즈를 만들었을 때 빛을 온화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원료입니다. 또한 내열성과 강도도 좋다는 특별한 원료. 이 원료를 기계에서 녹여 기술자가 직접 제작한 금형에 넣고 압력을 가한 뒤 UV 코팅까지 거치면 유해한 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특수렌즈가 완성된다. 그런데 다 완성된 스탠드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기술자. 이번에는 적외선 온도계를 가져와 스탠드의 온도를 재기 시작한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이게 완성품인데 계속 켜놨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제어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탠드는 대부분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발열 테스트가 필수. 5시간 동안 켜놓아도 거의 변화가 없는 온도. 기술자의 스탠드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개발한 특별한 기술 덕분이라는데 이 LED 램프 안에 열을 잡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요기입니다. 이 작은 칩이 열을 잡아준다? 이 LED 보드 자체가 100일에는 전류가 흐르면은 계속 일정하게 100이 계속 흐르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죠. 칩에서 저항을 줘서 일정하게 70일에는 전류가 흐르게 해서 열을 계속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LED 전구 뒷면은 방열판을 사용하고 이게 우리 LED 스탠드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요. 재질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가장 큰 장점이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구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느끼던 열감까지 잡았다고. 오늘도 스탠드 아래에서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위한 기술자의 눈부신 노력을 응원한다. 유레카! 거북목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치료,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조금 더 심화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한방에서는 추나 치료를 진행하죠. 목 뒤가 부어 있고 두통이 있는 이 환자는 추나 치료를 처방받았는데요. 추나 치료에 앞서 전기 치료와 침 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거북목으로 인해 뭉친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에 있는 견갑, 거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넣고요. 목과 어깨는 거북목 자세로 인해 평소보다 더 큰 하중을 받아 긴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승목은 어깨를 들어올리는 견갑 거근과 같은 목 뒤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근육을 이완시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나 치료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추나 치료란 환자의 비뚤어진 뼈와 근육을 손으로 밀고 당겨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환자의 목 가동 범위와 근육의 상태를 살펴본 후 긴장돼 있는 근육을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양방의 도수 치료와 비교해보면 손을 사용해 근육을 풀어주고 구조를 잡아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도수 치료는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흔히 추나 치료라고 하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뼈를 교정하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근육을 풀어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부터 뼈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까지 추나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환자의 증상에 맞춰 적절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것이죠. 거북목으로 인해 경추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 복잡 추나라는 추나요법에 들어갑니다. 뼈에 구조적인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데요. 척진을 통해 비뚤어진 부분을 찾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해 뼈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거북목이 지속되면 몸이 앞으로 빠지며 턱이 들리고 등은 굽게 됩니다. 신체 다양한 부위에 변이가 생기는 것이죠. 때문에 경추는 물론 흉추와 같이 변이가 시작된 부분의 교정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경추를 정상 C자 곡선으로 만들고 뼈를 바로 세움으로써 체형을 교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은 평소 자세를 기억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경추 질환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나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추 운동법과 바른 자세를 배우고 스스로 함으로써 교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죠. 유레카! 유학 시절 세계적인 로봇 석학 데니송 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한재권 박사.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를 개발했습니다. 찰리와 함께 출전한 2011년 로봇컵. 그의 노력이 빛나는 결과를 낸 순간이었다는데요. 타이틀이 좀 무겁긴 한데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직접 파트 하나하나 다 CNC 머신으로 깎아서 만들고 조립하고 배선하고 테스트하고 딱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가 잘못됐지?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했는데 됐어! 됐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로보컵에서 우승했을 때는 이 느낌. 뭔가 다름이 느껴지세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짜릿함이 있는 거죠. 유레카! 깊은 사랑 뒤에 찾아오는 이별의 고통은 정말 지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뉴욕 주립대학 심리학과 게시판에는 사랑이 깨졌나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그냥 보낼 수 없나요? 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실현당한 학생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 공고문이 게시판에 올려지자마자 많은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퇴짜를 놓은 애인들의 사진과 낯선 사람들의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실현당한 자들의 뇌에선 사랑이 시작됐을 때 관련되는 모든 신경회로와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금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인들에게 엄청난 쾌락을 제공하고 함께 있고 싶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노르에피네프린,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이 세 가지의 호르몬이 실현당한 사람의 뇌에서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유는 사랑에 빠졌을 때 뇌는 그 행복감을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현하는 경우 뇌가 상실감을 느끼며 결핍된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고 해요.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이 쾌락 중추를 자극해 상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초기에는 이별을 부정하지만 뇌가 이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인지하는 순간 분노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이 급격히 분비되는데요.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뛰면서 분노가 폭발하며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연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무기력하다가 울다가 화났다가 후회하다가 좋았을 때를 생각하며 집착하는 과정에 무한 반복을 겪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유레카! 네, 수건 먼저 준비해 줄게요. 수건을 양손에 잡아주시고 어깨 넓이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쵸? 뒤통수로 수건을 보내주시고 뒤통수와 목 중앙 부분에 수건을 대줄게요. 네, 주먹을 앞쪽으로 쭉 끌고 와줄게요. 주먹과 눈이 수평이 되도록 계속 유지해주세요. 앞으로 당겨주는 힘을 계속 유지해주시고 깊게 코로 마시는 숨, 입으로 후 내쉬며 시선 천장 바라볼게요. 이마 뒤쪽으로 쭉 끌어오시고 그렇죠. 앞쪽 목 길게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 5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오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 쭉 밑으로 끌어내릴게요. 그렇죠. 네, 뒷목이 길게 늘어나는 거 느껴주시고 5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계속 밑으로 쭉 끌어당겨주세요.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이렇게 총 5세트 반복해 주실 거예요. 수건을 활용해 할 수 있는 간단한 경추 운동. C자 커브가 사라져 일자가 된 경추를 굽혔다 펴주며 다시 C자 커브를 만드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수건을 당기는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목을 과하게 꺾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까지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번에 할 동작은 일자목 거북목 개선에 효과적인 뒷목 근육을 강화해 줄 수 있고 앞목 근육까지 강화해 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엎드려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바닥을 바라보고 엎드려 줄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간격으로 벌려주시고 양쪽 팔은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귓구멍 옆에 가도록 내려놓아 줍니다. 코끝이 바닥에 살짝 닿아 있어요. 깊게 코로 마시는 숨, 입으로 후 내쉬며 턱끝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줄 거예요. 뒤통수를 누가 위에서 쭉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뒷목 근육의 힘으로 뒤통수를 들어 올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10초 유지해 줄 거예요. 경추 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목 근육 강화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생활 속에서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목 전체적인 근육을 조금 더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작들 전부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근육 강화 동작들이 그런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고 서서히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근육들이 놀라지 않게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레카! 며칠 전 아이템 회의 중이었던 제작진. 오! 갑자기 열린 피자 파티. 그런데 자,
요건 빼고. 가만. 이건 왜 들어있는 거예요? 피자를 먹을 때마다 봤던 이것. 이거 피자 세이버잖아요. 세계의 발명품. 이게? 보기엔 작아도 이 피자 세이버가 없으면 피자의 열기로 인해 상자가 주저앉아 치즈와 달라붙는 대참사가 일어난답니다. 카멜라 비탈레라는 여성 발명가가 1983년에 발명했대요. 이야, 대박. 유레카! 귀여운 외모를 자랑하는 이 로봇은 에디입니다. 한 뼘 남짓의 작은 로봇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로봇이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자율주행으로 지정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 연구진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간다. 로봇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기 위해선 먼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이런 HRI 기술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로봇에겐 꼭 필요한 기술이랍니다. 윤설 씨의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HRI 기술까지 더해진 에디는 한재권 박사와의 합작이랍니다. 로봇을 직접 만져보고 로봇이 만졌을 때 반응하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로봇이랑 함께 걸어 다니면서 뭔가 직접적인 소통, 능동적인 소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언젠가 나는 저 로봇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가치관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봇 에디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한재권 박사의 연구팀.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마치고 난 뒤 곧장 유치원 교실로 들어서는데요. 언젠가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실생활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로봇의 결함과 사용자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시간이랍니다.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식탁도 있죠. 그다음에 의자도 있죠. 그리고 탁자도 있고 책장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인보다 로봇에 대한 선입견이 낮은 아이들이 실험을 돕기로 했는데요. 에디는요, 안녕 하고 쓰담쓰담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윤설 씨가 에디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 망설이는 듯하지만 금세 에디의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 잠깐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끼워줘. 가만히 웃었어.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지켜보는 두 사람. 만져보니까 어때요? 아이들 옆에서 반응을 살피는 윤설 씨와는 다르게 한재권 박사는 로봇의 움직임을 먼저 살피는데요. 분야는 달라도 두 사람이 이룰 목표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랍니다. 우리가 연구했었던 게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보면 이제 저희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레카! 우리나라에선 1997년 최현석 박사의 주도하에 액체 로켓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불과 5년 만에 한국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 KSR-3를 개발했습니다. 이어 2002년 액체 추진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며 순수 우리 기술로 우주 개발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그전에는 고체만 하다가 고체 로켓만 개발하다가 이제 우리도 액체 로켓에 이제 도전하게 되면서 이 액체 로켓이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로켓 역사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술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액체 이 기반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다음에 나로하고 지금 누리호까지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반 초석을 다졌던 아마 기술에서 출발선상이라고 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밸브가 고장이 나고 들어가다가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액체 로켓을 개발하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액체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대에다가 세워놓고서 추진제를 집어넣었더니 그냥 주저앉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아마 우리가 이거 발사 성공 못했으면은 그 이후에 아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직장 생활 계속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로켓은 추진 재료에 따라 크게 고체 연료 로켓과 액체 연료 로켓으로 나뉘는데요. 인공위성을 제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액체 연료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단시간 높은 추력으로 주로 군용 미사일에 적합한 반면 액체 연료 로켓은 연소 강도 조절이 가능해 인공위성 발사체에 알맞기 때문이죠. 최연석 박사의 열정으로 만든 액체 연료 로켓 덕에 우리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액체 로켓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사실 그 어렵고 반대도 무척 많이 했죠. 연구원들 붙잡고 한 일의 대부분이 우리는 액체 로켓을 해야만 위성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걸어요.